안녕하세요. 사업 전문 강사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서혜영입니다. 네, 밖에 날씨 너무 추우시죠? 네,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네, 저도 오늘 따뜻하게 우리 누구와 함께 따뜻한 차 안에서 이렇게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제가 오늘 유사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러 올라왔는데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네, 뒤에도 계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사나 비즈니스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이거 정말 해봐야겠다. 이거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삶 모두 꿈꾸고 계시나요? 네, 저도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자, 행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죠? 나는 건강한 삶을 살 거야. 아니면 난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시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다 모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또 남편 내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역할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정말 바빠 보이지 않나요? 자,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답이 나오던가요? 나오셨나요? 네. 그럼 이 강의가 필요가 없을 수도.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닐까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 일을 좀 오래 지속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쓰고 있죠.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서도 나가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 화상 수학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제가 화상 과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저는 왜 일을 시작했냐면 좀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아이들 케어하면서 오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했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 오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4시부터 12시, 1시까지 텀없이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텀이 없어요. 5시 타임, 6시 타임, 7시 타임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가 일을 했고요. 주말 보강 잡히죠. 시험 기간이죠. 정말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적 자유를 원해서 제가 이 화상과외를 선택을 했는데 정작 저는 이 일에서 시간적 자유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제가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자, 가르치는 선생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이 장성해서 키우신 분들까지도 선생님을 선택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대학 잘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전달하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막 능력이 뛰어나거나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능력은 뭐가 있었냐면 정말 개념 정리부터 아주 차근차근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가르치는 입장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2023년도를 기점으로 갑자기 10배가 치솟았다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이거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그 전에 많이 가졌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교육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사교육비도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 한 명당 키우는 그 육아비가 여기 보시면 3억 6,500만 원. 이 돈 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네, 한 달 벌어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저기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는데 총 한 사람당 4억 정도의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2명이에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도 은퇴 후에 결혼까지 시키려다 보면 돈이 또 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장성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결혼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부모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 AS 받는다고 얘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퇴직급여가 1억도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자녀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 저는 좀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았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에 좀 연연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진로교육 상담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교육비가 본인들의 이 미래에 써야 되는 연금 소득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치,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 다 우리 어떻게 갔어요? 점수 맞춰 갔죠. 그리고 점수 안 되면 사회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 나의 진짜 꿈이 나오는 그 시점, 그 진로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작 내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 24살에서 5살쯤 됐을 때 진정한 자기의 꿈들이 발현이 되면서 나 다시 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유학 가고 싶다, 이런 꿈들이 발현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딱 25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고, 제가 그 시점에 그럼 나의 경제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그 시점에 제가 바로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냐면, 비대면 비즈니스,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랬어요. 다 사람들이요. 야, 무슨 수학을 온라인으로 해? 만나서 해야지. 직접 대면해서 숫자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니 이 온라인 수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 흐름 속에 나의 직업이 잘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됐다가도 잘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주목해야 될 산업들은요, 이렇게 언택트,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산업, 그리고 우리 무인 카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헬스케어,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돈을 열심히 벌고자 했을 때 저는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을 이해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급여 생활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 더 이상 큰 돈을 원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분면이 이 자영업자,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전문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돈을 또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돈의 흐름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부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능력을 키우면 대학교를 잘 가서 능력자가 돼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죠. 자, 왼쪽에 있는 분면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는 하지만 현금의 흐름은 진짜 딱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 사업가나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 속에 한 90% 이상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왼쪽은 노동 수익, 내가
노동을 해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권리소득, 즉 시간을 초월해서 시스템이 곧 돈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소득의 차이 보이시나요?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탁 누웠더니 소득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을 때 50세, 60세 넘는 여성에게 수학을 배우고 싶을까요? 제가 만나본 학생들이 제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아이들이 좀 커서 그 대화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대화가 됐던 거지. 정말 구닥다리 같은 선생님들 만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권리 수익. 이 소득은 처음에는 소득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시간의 흐름 속에 소득의 곡선이 올라간다면 더 좋겠죠. 자, 우리 사실은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오른쪽에 있는 소득을 다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죠? 네, 맞아요. 저도 이런 소득을 원하기만 했지 찾았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분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의 분면 중에 이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건데요. 이 세 가지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위에 두 가지는요. 투자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자,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식이 딱 수학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수학도 아주 막 대치동의 그런 명강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투자도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연결하는 거. 자, 우리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연결의 대가가 바로 나의 소득이 되는 구조이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직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간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던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하는 회사. 배달의 민족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회사들이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죠. 그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그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람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장점은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하기 위해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자격이 없어도 시작을 했고요.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일도 같이 겸업할 수 있는 부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저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권리 소득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죠. 자, 그런데 아무 회사나 선택한다고 될까요?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회사가 정말 탄탄한지. 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나에게 돈을 주는 구조 속에서 밀리거나 부당하게 안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자금력 아니면 경제력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탄탄한 회사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제품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탁월한 제품. 그리고 공평한 수익, 충분한 수익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난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구조 다들 원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교육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외골수예요. 약간. 그래서 앞뒤 옆을 잘 안 보죠. 저의 그 아주 강력한 선입견 중에 하나는 이쪽 계통 일이 저하고는 맞지 않고 뭐랄까 모든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피라미드 구조 싫고 다단계 싫고 누군가에게 뭐 제한하는 거 싫고 그다음에 상위만 돈 버는 구조 싫고 다 싫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싫어서 이렇게 배제하고 보지 않았다면 이 시장을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대한민국 시장이 회원 직접 판매, 이게 즉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5조, 2조 원이나 되는 그런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라면 시장이 2조 원이 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면 시장보다도 훨씬 크고요. 이 가능성을 보시려고 한다면 이 글로벌 시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2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 이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만약에 제대로 만족스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 사람들이 돈을 벌까?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시장을 본 거예요. 자, 그 시장 속에 이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이 영양제, 화장품, 생활용품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자, 먹고 쓰고 없어지는 제품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위는 뭐예요? 영양제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이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폴 제인 필저라고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라는 책을 집필한 저서입니다. 되게 젊을 때부터 100만 장자가 되셨고요. 이분이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 경제학자로서 앞으로 향후 개인이 또 아니면 어떤 그 도구로 내가 돈을 벌어갔을 때 100만 장자가 나오느냐의 그 시장이 바로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만약에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꼭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 바로 유사나라는 회사입니다. 네. 유사나라는 회사는요. 회원 직접 판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회사고요. 네.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 유사나를 창시한 면역학 박사님이십니다.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시고요. 자, 이분은 이제 이 회사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는 진정한이라는 그리스어고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회사 이름만 봐도 어떤가요? 좀 전문성 느껴지시나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창시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건강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분이 창시를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1992년에 작은 제약회사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규모는요, 어마어마해졌어요. 자, 의약품 제조시설, 즉, 우리가 건강기능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춘다라는 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런데 이 회사 자체 스스로 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GMP뿐만 아니라 CGMP, 의약품 제조 시설까지도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회사가 존재할까? 좀 의심되지 않나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직접.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견학도 해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도 이렇게 나눠보고 정말 시설이 괜찮은지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원료 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수많은 연구진들이 150명 이상의 과학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구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서도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컨벤션을 가서 이렇게 직접 저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존 존재하고 계시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31년이 됐고요. 25개국에 지금 현재 진출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 제품의 뉴트리션이요.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OEM 방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회사라고 한다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레시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기술력을 조금 빌어서 유사나 로고 찍고 판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나라의 진출도 가능하고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는요. 본인 그 자체 내에서의 그 생산 라인을 굉장히 준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만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이렇게 오픈이 됐고요. 각 나라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 식약처에 조사도 해야 되고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사한 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품력 신뢰가 가능한가요? 네. 또 하나. 저는요. 이 원서버로 이루어진 이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유통 판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시죠? 네. 내가 하나의 코드를 가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실제로 제 동생이 미국에 지금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유산화를 소개를 해서 열심히 제품을 먹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동생이, 언니, 한국에 있는 내 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모든 인프라가 저에게 다 한꺼번에 오는 이런 글로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이죠. 자, 특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문성 필요하죠? 네, 미국 그 백악관 과학기술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향후 일어날 미래의 10년 이상이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연구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때 오바마 정권 때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와 손을 잡고 이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을 조사해서 그 사람의 향후 질병을 예측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에게 앞으로 향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식단 관리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연구는 생명의 연장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에 아주 전문성 있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어디냐면 멕시코 연안에 그 산호비브 의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의학 병원이고요. 예전에 KBS 9시 뉴스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아파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해줄 게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병을 치료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질병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자,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고요. 이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염증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의 처방으로 환자 한 명당 50여 명의 의료진의 케어를 받으면서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곳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유산화 제품이고, 이곳의 원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닥터 메이러벤츠 박사님이시죠. 자, 그리고 CPS라고 의사 선생님 보이시나요? 네, 캐나다의 의사 처방전, 그 처방전 안에 유산화의 전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처방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플 때 의사들이 보면서 이 병에는 이 약을 처방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쫙 이렇게 질비가 되어 있겠죠. 그 속에 유산화의 영양제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양제는요, 인간의 질병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는 게 입증됐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주는요, 호주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호주 정부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네모박스 읽으실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수학 선생님이라 영어가 좀 약하긴 하지만, 네, 메디슨. 네, 이렇게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죠. 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멋진 회사.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다른 품목이 아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조그맣게 제가 해석해보면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유산화가 92년도에 이렇게 생겨나서 4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자, 나스닥이라는 건 중소기업의 이제 세계 증권이고요. 그 이후에 10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장이 되려면 부채 비율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만큼 정말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아닌 정말 탄탄한 회사.
끝까지 나의 자녀에게까지 대대손손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손색이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니면 어떻다고 해요? 너무 취직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 다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죠? 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대기업 소속입니다. 자, 워렌 버핏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 자, 이분과 밥을 먹으려면 하루 한 끼에 막 몇 억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할 만큼 이 경제관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예전에 포브스지에서 향후 100년 이상 롱런할 기업들을 좀 선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딱 5가지 정도의 이 회사들을 선정을 했어요. 다 유명한 회사죠.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예요? 이 회사는 정말 탄탄하고 앞으로 롱런하고 너무나 멋지고 전문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자, 제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 제품은 어떤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자, 제가 다 무슨 표현을 썼나요? 영양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영양제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뺄 때도 중요하고요. 바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좀 전에 이렇게 면역에 관련된 제품 강의를 해주신 분이 멋지게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죠. 저는 이 일을 선택할 때 좀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제 스스로가 선입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좋아, 너 먹어봐, 너 이거 좋아, 너 이거 해봐, 이런 거 말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럴 때 제가 이 일을 정말 해봐야겠다, 너무 괜찮다라고 느꼈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예요. 자,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교보문고에 제가 영양제라고 검색을 했더니 우리 뉴트리션 서플리먼트가 책이 딱 뜨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기업의 제품 책을 선전하고자 나온 책이 아니라는 점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양제를 검색하기 위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그냥 후기나 아니면 너 이거 먹어봐, 이런 경험치 너무 좋아, 이런 걸로 현혹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똑똑한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서 객관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딱 증명이 되어야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딱 이 책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 책 속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가장 독성이 없이 효능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 제대로 먹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회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롯이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많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왜 들어요?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어떤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회사들이 개수가요 점점 이렇게 좀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PT를 준비하기 한 하루 전날 딱 들어가서 만들어냈어요. 48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3개월 매출의 40%를 예치금으로 넣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금력을 잘 보세요.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잠깐 빼. 우리 보험도 그렇잖아요. 내가 재정이 조금 힘들다, 그럼 보험 잠깐 뺐다가 재정이 좀 여유가 있네, 그럼 다시 넣었다가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회사들이 나 여기에 들어가 있어라고 오픈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조금 재정이 어려우면 좀 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자꾸 변동이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금 3개월 매출의 20%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놓고 하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3천여 개가 넘는 불법 회사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 생각을 해서 이런 유통 방식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싫어했던 거지, 이 부분을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들어가 보셔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보실 때 유산하는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조합 서울 제527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호수가 2003년도에 딱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 의미가 뭐예요? 재정이 아주 탄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제일 요즘에는 힘이 되게 센 거 아시죠? 자, 우리나라는요, 소비자들의 뭔가 언론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기업이 거기 가서 확 눌러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되려고 하다가도 막 없어지고, 그리고 언론을 자꾸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렇게 컨슈머랩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제3의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비자들끼리 랩을 형성해서 시중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블라인드 테스팅해서 합격, 불합격, 아니면 이 성분은 뭐가 있음, 없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죠. 좋은 정보 들어가서 아, 이거 불합격이야, 이거 먹지 마. 그리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 우리는 정보비를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에 17년 연속을 수상할 만큼 정말 멋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회사를 제가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자,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미국에 사시나요?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맞는 제품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유산화 제품이 이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주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는 그런 상 말고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말 다 건강에 아주 우리나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 유산화의 제품들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한 제품력은 이 여러 700개 이상의 상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한 상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 건강기능, 이렇게 건강 관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디컬, 그리고 저기 옆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다 어때요? 상 내용들이 다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만큼 이 회사가 웰니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창립자가 마이런 헨츠 박사님께서 받으신 이 아인슈타인상,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은요, 노벨 의학상에 버금가는, 제가 이 상을 얘기하면 의사들이요,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4,500명 이상의 선수들을 후원하는 회사.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냥 작은 회사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요.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정우 선수 보이시나요? 최근에 이슈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이분이 누구야? 이정범 선수 아들이래. 이럴 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유산화 제품으로 엄청 관리를 잘 하시더니 지금 몸값이요,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 1,490억에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방금 좀 전에 듣고 왔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이 멋진 이정우 선수가 먹는 비타민, 이렇게 선전하셔도 어때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정우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후원을 받고 있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독성이 없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00만 달러를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증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팀 유산화도 있는데요. 중국은요, 조금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나라의 선수들을 관리를 할 때 이 중국성 마크가 있지 않으면 절대 선수들이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산화의 전 제품이 지금 중국성 마크를 띄고 이렇게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있으며,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유산화 제품을 많이 드시고 영양을 키우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선수들에게도 좋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력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특허 기술인데요. 여기에 제가 박스로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 자, 아까 전에 그 우리 제품 강의 하셨던 우리 강사님도 젊어지셨죠? 네, 저도 젊어졌어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졌다는 표현을 요새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수명을 연장하고 젊어지게 만드는 조형물을 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섭취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보시면 2017년도에 이렇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로 이렇게 출원 특허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 게 2020년. 그래서 예상 만료 기간이 2037년. 아직도 얼마나 남았어요? 20년이나 남았어요. 2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팀을 구축해서 열심히 이 좋은 회사를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203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유산화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멋진 그 150명 이상의 이런 연구진들이 37년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더 멋진 기술을 저는 더 가지고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챗 GPT. 여기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며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며 제조됩니다. 자, 챗 GPT도 인정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제품력은 어때요? 효능과 안전성? 제가 요거 좀 전에를 봐야 되는데 먼저 넘겨버렸네요. 자, 그리고 비전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이 회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나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누가 옆에 있는 동네 언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집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챗 GPT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산 가능성 있는 사업이죠. 자, 이제 비즈니스 얘기할 거예요. 여기 앞에 스피커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졸리는 상황이 생기시나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 같진 않죠? 네. 제가 사실은 수업을 할 때 되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좀 졸리거나 그러면 막 발을 쾅 이렇게 한다든지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만 여기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한 목소리로 비즈니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요,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경험한 이 제품력을 사용을 일단 먼저 하고요. 나의 경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졌어. 나 이거 두통이 사라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제가 앞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너무나 멋진 회사, 그쵸? 자, 나이나 성별, 학력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하셔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고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팀으로 만들어진, 제가 먼저 혼자 들어왔지만 팀이 형성되어 있는 그 팀 속에서 구축을 잘 해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물론 자식이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이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속의 메리트를 꼭 느끼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진 나의 수학적인 지식의 능력 너무 상속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쵸?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다 못해 학원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원래 자기 자식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요, 제가 열심히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형성을 해놓은 이런 모든 소득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대대손손 평생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는 엄청난 그 선입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선입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거 피라미드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상위만 돈 버는 구조?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지 않을까? 해야 되는 거 막 사재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덩어리였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차별성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차별성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매출 인정. 자, 우리는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타 회사랑 다른 점도 이거예요. 타 회사는 3개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코드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구축을 나의 가게 2번과 3번에서 열심히 나의 경험치를 전달을 해서 왼쪽에 3,000포인트, 오른쪽에 2,000포인트, 저쪽에 보시면 다른 매장에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구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규칙이 있어요. 유산화에서는 작은 쪽에 20%가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작했다고 해서 3%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20%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2번에서 3번에서 작은 쪽에서 내가 수당을 받겠죠. 자, 그런데 위로 한 번 더 합쳐져서 작은 실적과 큰 실적을 같이 합쳐서 왼쪽에 5,000, 오른쪽에 5,000으로 같이 공유를 해주다 보니 1번의 가게는요, 보너스 가게. 너무 좋죠. 제가 가게를 오픈을 3개를 했는데 2개만 잘 운영을 했더니 하나의 가게는 저절로 막 크는 거예요. 너무 메리트 있는 플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정한 수당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이거 다 싫어하시죠? 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막 전달을 해도 3%밖에 수당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는 조금 설설 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은 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사실은요, 이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요, 이 구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쵸? 저 예전에 다녔던 회사요, 맨 처음에 말단 그 선생님으로 했을 때 막 41%였어요. 제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올라가더니 마지막에는 51%까지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은 막 70%, 80%는 못 받겠구나. 내가 가져가는 거. 그게 너무 부당한 거야. 사실은 이 구조랑 다를 게 없죠. 그쵸?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올라가는 이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 조직은 다 저는 이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산화만 저는 유일하게 아주 공정한 퍼센티지를 주는 회사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리더도 20%.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셔도 최고 리더도 20%. 그래서 20%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수당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수당률 35%를 누구나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35% 수당 저만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다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 이 바로 공정한 수당에 있어요. 자, 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였는데요. 자, 매장을 3개 가지고 있지만 타회사는 사실 제가 3개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2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타회사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리더가, 그러니까 신규 리더가 기존 리더를 이렇게 받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유산화는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탑 리더가 기존 리더 밑으로 내려와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요. 자, 이 사업은요, 정말 한 사람만 잘 키워도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양쪽을 막 다 구축해야 되고 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거 구축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분들 있죠. 자,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내가 이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우리 사장님을 멋진 리더로 성장을 시켜서 월 막 5천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는 리더로 만들었어요. 좋죠? 뭐가 좋아요? 제가 안 보는데. 그쵸? 그런데 이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에게는 이분의 5천만 원의 소득의 몇 프로? 15%. 여기 15%가 안 나왔네요? 네, 15%를 저에게 매주 평생 주는 이 보너스 자격.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이분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보다 더 성장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의 소득이 저의 15%를 자, 누구에게 주냐? 누가 주냐? 이분의 소득에서 제가 이렇게 떼가지고 오면 이분이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잘 키웠어. 그러니까 나에게 15%를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플랜. 자, 5번째는요. 무한 기피. 자, 많은 회사들이요. 이렇게 단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저로부터 한 5명 정도까지만 저의 인프라래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원래 영업은요, 딱 1대에서 끝나는 거 아세요? 1대, 내가 소개한 사람 팔았어. 그럼 거기서 커미션. 여기에서 1대, 내가 소개해서 팔았어. 그러면 커미션 딱 받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도 저에겐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이제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대, 3대, 6대까지 준대요.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인기를 끌었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 밑에 굉장히 멋진 리더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로 하여금 단계가 딱 제한이 돼버리니 이 사람의 포인트가 저에게 안 올라와요. 속상하죠? 그래서 탑 리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포인트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소비만 하고 안 하거나 아니면 소비도 안 해. 막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말 그대로 꼴보기 싫죠. 그래서 그분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사의 방침도 있어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박탈하는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한 단계를 업시키는 이런 롤업 제도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법적인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그런데 유산화는 어떠냐면요. 단계 제한이 일단 없습니다. 저로부터 줄줄이 저 끝까지 제 인프라라고 하면 저 끝에 있는 분이 만약에 유산이 멀지 하나를 드신다 하더라도 저에게 무조건 다 공유. 그래서 팀 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중간에 잠시 쉰다 하더라도 중간에 소비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모든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팀워크가 잘 형성되는 구조가 바로 이 모든 포인트를 공유하는 이런 플랜이 있죠. 자, 메리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하는 일은 아니네. 함께 하는 일이네.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도 누군가가 같이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급입니다. 멋져, 주급. 제가 월급만 받고 월급 받으면 어때요? 은행에서 샥 다 가져가죠. 네, 안 가져가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주급으로 들어와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일의 월급을 주급 그보다 이상으로 저는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들 같이 일을 해도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막 일타 강사는 아니었잖아요. 회사 소속이다 보니 굉장히 떼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주급으로 그 월급을 막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 주급 받으셔야죠. 자, 그런데 주급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는 12개월이라고 보면 12번의 월급을 받지만 주급으로 계산을 하자면 5주가 있는 걸 다 계산을 해서 52주, 우리는 13개월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급 마케팅이 없습니다. 자, 사직이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사직이가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직급을 가려고 해요. 다이아를 간대. 그런데 다이아를 가려면 양쪽 라인에 에메랄드 한 명, 에메랄드 한 명 이렇게 배치가 딱 되어야 제가 다이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승급 타이밍과 우리 파트너들의 타이밍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아무리 막 뛰라 해도 안 뛸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뭔가 딱 규제를 두고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들의 직급까지도 딱 규제를 둬버리면 어때요? 제가 그들을 막 독려를 해야 되고 쪼기도 해야 되고 그들이 안 움직이면 사재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직급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유산화는요.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이 나에게 소득원이 되고 그로 인해 승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하브라인에서 어떤 직급이 어떻게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갖게 되는 파트너들도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7가지의 그런 차별성을 알려드렸는데요. 메리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선입견 많이 가지고 오셔서 팔짱 끼고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차별성 7가지를 들으시면 아마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중에 추가 비즈니스 하나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유산화에서 거의 특허 받은 그런 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개로 시작을 해서 탑리더가 기존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인데요. 5,000이 우리가 꽉 채워지면 하나의 가게를 완성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 더 나와요. 자, 이런 구조죠. 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너 하나 더 운영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좋죠.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완성이 되면 하나를 더 주는 하나의 가게당 2개씩 나오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2번의 가게에서도 2개가 나오고요. 3번의 가게에서도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총 몇 개예요? 9개의 센터가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무한소득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개만 완성해서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센터 때문에 저에게는 소득원이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4번의 가게는 어디로 배치하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번의 가게는 어디로? 밑으로. 이렇게 탑리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완성을 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하나를 꽉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1,000만 원. 2개를 꽉 채우면 2천만 원, 3개를 꽉 채우면 3천만 원. 그래서 총 3개의 BC를 완성하면 월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당장 3개를 완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 속에서 천천히 아니면 빠르게, 누군가는 빠르게도 하겠지만 이렇게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 자, 그렇게 해서 탑리더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뒤로 가면 제가 이제 3개를 다 완성을 해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4번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그쵸? 내가 조금 부족한 라인. 그리고 5번 가게는 어디로 가요? 밑으로. 뭐 여기 B 라인, D 라인이 좀 부족하대요. 거기 가서 함께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이것도 배치도 내 마음이에요. 회사에서 정해주지 않고요. 기한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고 7번과 8번, 그 다음에 9번까지도 모두 다 나의 하부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내가 또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이 함께 1번, 2번, 3번에도 공유가 되는 그런 멋진 플랜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6개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새롭게 받은 6개, 이 가게를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제외한 6개의 가게를 완성하고 14억 4천만 원이라는 소득원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 그리고 이 6개에서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제가 하나당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6개에서 12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그 12개까지 또 완성을 하게 되면 20억 이상. 그러면 12개에서 또 2개씩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24개. 24개를 완성을 하면 35억. 48개. 96개. 이런 식으로 어때요? 무한소득.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권리소득의 그래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지고 간다는 그 소득원이 이 유산화를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유산화의 자산 가치를 조금 보자면요. 저는요, 한 달에 딱 소비하는 금액이 딱 200포인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무리 되는 돈은 아니죠. 그쵸? 저는 맨 처음에 무리 됐어요. 왜? 영양제 안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일로 해보려다 보니 제 몸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50만 원의 투자 괜찮아요. 왜? 저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젊어질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 하부라인에 4명 정도만 한번 만들어보는 이 구조 속에서 다달이 18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산 가치는 5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이자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님이 예전에 결혼 초에 오피스텔 하나 사줬어요. 2억 원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이 월소득이 월세로 90만 원. 그 자산 가치예요. 그걸로 따지면 이렇게 은행에다 예치하는 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부라인 2단계 내려가서 나처럼 소비하는 200포인트를 쓰는 사람, 다시 그들의 4명씩을 또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월 90만 원, 아니 주 96만 원의 소득원이 주인가요? 월이죠. 월에 96만 원의 소득원이 나왔을 때 연소득 1,300만 원 정도의 자산 가치는 바로 3억에서 4억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서 400만 원씩 내가 소득원을 만들어냈을 때 연 5,200만 원의 소득원이 만들어지는 자산 가치는요 13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정확도는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은 있지만 한 4단계만 좀 내려가 본다고 하면 연소득 2억 8천만 원의 소득원의 자산 가치는 바로 50억. 자, 제가 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내가 월소득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금액을 내가 잘 예치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잘 모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산화의 자산 가치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주마다 일어나는 나의 이 소득원이 이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계속 뭔가를 사야 되거나 뭔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달에 한 번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뿐만 그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너스 종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되죠. 자,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런 앤치 박사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회사를 이용해서 유통 라인을 제가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소득원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갖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의 변화된 삶은 일단 생각이 변했습니다. 어떤 생각? 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점수로 쪼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 바라보니 점수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어떤 건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넓은 엄마가 됐고요. 이렇게 제 꿈과 아이들의 꿈까지 생각하며 여유를 찾게 됐죠. 자, 제가 이 글자는요. 제가 여가 시간에 제가 쓴 캘리그라피 제 글씨입니다. 예쁘죠? 네. 제가 이 글자를 쓰면서 너무 행복하다. 나의 꿈이 이런 거였어. 내가 하고 싶은 여유 시간에 내가 조금 뭔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내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점수를 막 쪼는 그런 엄마 말고요. 좀 여유로운 엄마.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딱 요만한 애들이 저한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웃음 속에 중간에 좀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수를 제가 쪼고 좀 가둬놓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울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좁고 굉장히 높은 울타리를 제가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제안하고.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이거 너무 답답하겠다. 울타리를 좀 넓게 만들고 낮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 잠깐 일탈을 하죠. 이렇게 잠깐 나가요. 그러다가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가 낮아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 나갈 뻔 하다가 제가 울타리를 낮췄어요. 왜? 유산화를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지금 작은 애가 이제 내년에 고3이 됩니다. 절대로 사진을 찍지 않는 아이가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밝은 웃음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고요. 큰애는 지금 재수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입시를 다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재수도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저 터치 안 했어요. 예전에는 막 너 몇 점이야? 너 수학 몇 점이야? 일화로 제가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서 막 50점, 60점짜리 남학생을 95점을 만들어줬어요. 저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첫 시험을 본 우리 딸아이가 수학 점수가 40점인 거예요. 너무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막 검색해가지고 수학학원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제 자식은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심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랑 점점 거리를 두고 이제 우울해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 힘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좀 마음이 내려가서 그래, 공부가 뭐 다냐. 나 그냥 열심히 일할래. 너도 열심히 그냥 너의 그 신분에 있어서 해라. 근데 당연히 이제 고3 때 이제 망한 거죠. 근데 망했을 때 제가 대학교 가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너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 점수 내에서 그냥 아무 데라도 가.
왜? 저의 기준은요, 대학교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기에 돈 버는 전선 뛰어들지 말고 그냥 학생의 신분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어디라도 가. 그냥 과 선택 좀 해보고 동아리 좀 활동해보고 연애해보고 전 딱 그런 마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도전을 해보고 싶대요. 재수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래? 그래서 본인이 해내서 이룬 결과 며칠 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과에, 원하는 학교에 당당하게 500명 지원에 12명 뽑는 그런 수시에 지금 합격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 여유도 찾았어요. 이 그림 너무 좋죠. 제주도예요. 평일이에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평일에 절대 여행을 갈 수가 없었는데 유산화가 제공해준 여행을 통해서 저는 이런 여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3명 달성을 해서 저희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갔고요. 그 다음 해에는 4명 달성을 해서 저희 딸 둘과 파트너 1명을 데리고 갔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4명을 달성해서 저희 엄마 아빠 딸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이 사진은 열대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 인센티브 여행으로 이제 1명을 더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다낭에 내렸는데 버스를 딱 탔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쫙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화에서.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열대 과일을. 근데 저는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정말 여유롭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이 멋진 비즈니스로 엄마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가보니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거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대 과일을 좋아했구나. 지금도 사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구를 하는지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저희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니 다음에도 또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열대과일까지 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밝은 환한 미소. 사실 저희 아빠가 좀 아프셔서 엄마가 케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제가 이 여행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고 싶으셨나 봐요. 방법을 막 찾아서 아빠를 여기에 맡기고 저기에 맡기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 갈래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침대에 자세히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저 웰컴 유산화 써있죠. 자, 직원분들이 코끼리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풀잎으로 하나하나 한입 한입 이렇게 다 올려놓는 이 침대를 보면서 저희가 참 엄마와 함께 눈시울을 좀 적셨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저는 한 분을 만나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혼자 그냥 막 내가 와볼래 이렇게 와보신 적 없죠? 자, 누구랑 함께 왔죠? 이 함께 오신 이분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산하에 이렇게 많은 팀원들도 생겼고요. 제가 이렇게 팀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시작했지만 팀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는 저의 멋진 형제 리더님들. 저는 이 속에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방법들을 배워내서 일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저 자신을 찾아가는 것,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쁜가요? 네, 제가 결혼하고 사실 결혼식도 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 막 2001년도에 결혼했는데 막 화장 그 기법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네. 저는 점점 유산화를 통해서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제가 오롯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나의 현재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유산화 만났으니까 이제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부모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모의 능력으로 인해 잠깐 뒤에서 출발선을 섰던 여러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좀 앞에서 이렇게 먼저 출발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괜찮습니다. 왜? 유산나를 만났으니까. 인생의 키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쥔 이 키 절대로 놓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뤄낼 거고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언제까지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50대, 60대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멋진 말을 제가 항상 가슴에 담고서 저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 더 나아가서는 타인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유산나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지금의 이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이 돈나무 만들려고. 그쵸? 어때요? 멋지나요? 따도 계속 생기는 돈나무.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반드시 이 완성된 나무를 저도 가질 거고 여러분들도 가질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유산화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